서울 수도권 일대에 급격히 늘어난 지식산업센터도 세금과 대출, 전매 같은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때문에 투자 수단으로 변했습니다. 본래는 제조와 IT 분야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장려됐던 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업종에 제약이 있지만 일반인 투자자까지 분양계약에 끌어들이는 변칙 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들어와서 금방 전매되니까 일단 분양 받으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대출도 알아서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업종 제한이 있지만 뭐 컨설팅업이나 이런 걸로 잠깐 등록해서 빼면 돼요.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해서 꼬드겨서 분양을 시키고 분양 대금을 편취하는 거죠. 처음부터 투자 수요만 의식해 짓다 보니 정작 지식산업센터 본연의 기능은 부실해졌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신축 지식산업센터. 건물 외부에 입주를 환영한다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지만 수분양자들은 입주가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분양 홍보 자료에는 대로변에서 건물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지만 준공 이후에도 이 도로는 허가날 계획이 없습니다. 물류시설을 이용하려면 1km 남짓의 거리를 돌아와야 합니다. 건물이라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도로 접근성이거든요. 근데 그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지금 연결이 안 된다는 부분은 그 건물의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 주체들은 전혀 어떻게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게다가 내부 복도의 방화문은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크기여서 대형 제조 설비가 드나들 수 없습니다. 지난달 예정보다 3개월이 지나 입주가 시작됐지만 외벽 유리창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건물인지를 확인하려면 또 그에 못지않은 전문가가 또 투입이 돼서 이게 안전한 건물인지 원래 그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이 된 건지.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실제로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처음에 출발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법 내용을 보다 보면 사실은 공급자에게 가는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새 보금자리. 새 일터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꿈이 악몽이 되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게에서 일하는 거 그런 꿈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다 짓밟혔고 은행에서는 은행 문턱도 이제 못 넘게 됐고 카드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자살하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고요. 내 집 마련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족들한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PF 위기 속 정부와 여론의 대책은 여전히 건설과 금융 살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간 연구소들이 PF 위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위기가 있고 대처해야 된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건설사를 살려달라.
건설사의 유동성을 공급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분양자의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분야의 소비자 보호제도와 달리 유독 비주택 분야 분양시장의 수분양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것도 부동산 시장이 가진 큰 맹점입니다. 판매에 있어서 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종료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 뭐 무슨 부당 권유 금지 뭐 등등등 있는데 그런 그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런 원칙이나 제도가 전혀 부동산 분양에 있어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인 시행사나 뭐 시공사나 뭐 대주단 쪽에서는 모든 거를 다 알고 있고 자기들 많이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사업적인 결정을 하는데 사실 가장 큰 뭐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소비자인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어 뉴스타파는 PF 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평가하고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